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추진단 김영철 부단장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일부 순서로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한 후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경남 지역 대학 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이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정지원사업 우수 사례는 각 사례마다 10분간 발표하고 우수 사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박물관 송영진 팀장님께서 지역문화조사 연구 및 조성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영진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송영진 학예연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육성 사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이 공립대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 자산의 공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박물관은 198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건축을 새로 신축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최신의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저희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도 역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강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요. 1938년도에 개관된 건물로서 건물 자체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민 그리고 학내외 분들과 공유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 자산의 공유입니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저희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이 가치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선사고대의 유물을 저희 대학 박물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좀 더 학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는 이게 용복문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인데요. 이 칼은 2019년도에 보물로서 지정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물들이 발굴된 유적이 올해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등재 신청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7월 달에 세계유산으로 만약에 등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자산도 있는데요. 바로 저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학예연구사 1급 자격증, 2급, 3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화재를 어떻게 조사하고 또 지역과 공유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전문 지식이 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공감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비전을 내세워서 조사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고 그리고 국가 거점 기관으로서 다른 부서와 협업하기도 하고 대외 기관과 교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시 사업, 그리고 연구 사업, 교육 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시 사업입니다. 학교에 우리 대학 안에 곤충 표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표본이 그동안 관리되지 못하고 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 곤충 표본을 다 저희들이 수정을 받아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천여 점의 곤충 표본을 전시화할 수 있게 이렇게 살려냈고요. 그래서 학내에 이렇게 전시실을 갖추었고 기획 전시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 기관들과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시를 펼쳤습니다만 관람객이 들어오는 수는 사실 기존에 비해서 좀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타개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전시물이 지금 지역 사회에 공유하기 아주 좋은 적절한 포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학교로 오는 것도 좋지만 이 전시물을 지역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 박물관과 연락을 해 보았더니 지자체 박물관은 딱 이 정도의 규모의 전시가 자기들에겐 딱 맞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전시를 지역에 순회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포맷을 만들었고 첫 번째로 올해는 바로 산청박물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순회 전시가 개시가 되게 되었고요. 앞으로 10년 이상 이 전시가 지속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분군을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부분이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이 전시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 김해박물관으로부터 가야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서 제작한 유물, 복제 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 유물도 좋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복제 유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웹툰 전시와 복제 유물을 연계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품질 높은 그러한 전시가 진행이 되었고 1월 달까지 전시가 되어서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전시 성과고요. 이러한 전시 성과를 통해서 다른 주변 지역, 이 유물들이 발굴되어 있는 지역들과 협업 관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진농관 진주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전시는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개막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1938년도 건물인 이 진농관 안에 학교사 중심의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앨범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앨범이 있었는데 이 앨범을 넘겨보니까 앨범 속에 진주의 근대 모습들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민들은 학교사도 좋지만은 아마 이런 지역의 근대 지역의 풍경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한 사진들인데요. 이러한 사진들을 발굴해내고 이것들을 그 기록관에서 품질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 사업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연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도서 700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시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 모습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연구 사업입니다.
이 육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여러 도서들을 많이 좀 발간을 하였고요. 이런 발간에 있어서는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의 그 유물들을 같이 책으로 도서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2021년부터 진주시 그리고 한국청동기학회하고 같이 우리 서부 경남 지역의 선사 고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정기 학술 회의를 정착시켰습니다. 네, 그 성과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 사업입니다. 이러한 방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문화 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학교에서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 현장에서 직접 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장 근무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참가한 학생들이 저는 수료하면서 또 만족도 또한 또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우리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문화재 분야에만 종사하는 분들이 약 200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 대학에서 배출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의 특징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유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단순한 시각적 교육뿐만 아니라 촉각 그리고 또 사실 옛날 사람들의 먹을거리까지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 사업들을 통해서 박물관은 대학과 그리고 국공립박물관, 지자체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활성화해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제 지역 순회 전시로 개최되는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는 앞으로 이제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시가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 나갈 수 있고 이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을 아주 조금만 들이더라도 지역에서 예산을 더 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성과물이고요. 네, 전시 성과물입니다.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비하는 그러한 전시뿐만 아니고 직접 문화 자료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저희들이 만들어냈다는 것도 이번 육성 사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들을 도서로 만들어서 연구자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박물관은 지역 문화를 조사 연구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문화재 관련 전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청동기학회 그리고 진주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이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문가 학술회의 3년에 한 번씩은 국제학술대회에도 정착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내일 저희들이 MOU 체결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인력 양성도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박물관으로서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박물관이 수행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한 성과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공동실험실습관의 김진주 주무관님께서 R&D 공용장비 통합 플랫폼 구축 성과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주 주무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실험실습관 김진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선 추진하는 R&D 공룡장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대학 및 지역 간 공룡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룡장비 활용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크게 4가지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학 및 지역 간 연구장비 플랫폼 구축과 두 번째 실험실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장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번째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구 경상대 국 경남가기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학내 고가의 공룡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분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실험실습관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개방형 실험실 1호와 2호를 구축을 하였는데 장비 실습 교육과 직접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개방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 안에는 공룡 장비도 구축을 하여 이제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이제 이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대하여 실제 장비 활용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들과 유사하며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위해 여러 장비 교육을 이제 비중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이제 추가되는 신규 장비는 물론 기존에 구축된 장비 중에서도 이제 저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저활용되는 장비를 대상으로 이제 공동활용 장비 교육을 이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 13곳과 연계하여 공룡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동영상 e-러닝 플랫폼 구축을 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의 연속성 그리고 반복의 기회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교육 부분을 얘기하자면 교육 대상에 따라서 이제 3개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장비 정기 워크숍인데 워크숍은 학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내외 연구원 등을 선정하여 21년도에 공실간 신규 구축된 장비부터 기존 장비까지 총 18대 대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월 2회씩 추진을 하였고요. 수강 인원은 총 561명으로 기존 구축된 장비 외에 21년 신규 구축된 장비 교육도 실시하여 장비 홍보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대학원생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대학원생을 위한 특별교육은 대학원 진학 예정자인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대부분 이공계열 학생들로 교육은 신소재와 바이오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 인원은 총 45명으로 안전교육과 각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장비를 선택을 하여
총 1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학생 외에도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도 추진을 하였고요. 소규모로 진행을 하였고 공실관 투어를 하여 구축된 장비 현황과 공시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분석 업무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 공용 장비 공유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발전을 위해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공실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96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강의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을 개선하였고요. 낡은 의자를 교체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이번에 예비대학원생 특별교육 수료식을 이제 이 공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공실관에 구축된 연구 장비는 한정적이며 수요가 많은 장비의 경우 가변적인 수요 증대나 아니면 장비 고장 시 이제 즉각적인 장비 사용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공용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적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장비 사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 교육이 필수입니다. 동영상 e-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주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사용자 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구축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학생은 물론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공계열 연구 지원에 많이 활용되는 장비 교육을 통해 구축된 장비 홍보는 물론 구축된 인프라 활용과 장비 활용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가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예비대학원생 특별교육이 끝나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장비의 수를 늘려나는 요청이나 아니면 실습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많고 교육을 통해 얻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꾸준한 공용 장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와도 장비 공유를 확대하여 사업의 목표인 공용 장비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21년도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 공용장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여건을 탁월하게 개선한 성과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우수 사례로 인재개발원 윤명두 팀장님께서 취업 대상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윤명두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재개발의 취업지원 팀장 윤명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약 9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거를 입찰하다 보니까 한 소요 비용은 한 8,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혁신 지원 사업으로 여타의 국립대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좀 사업비가 규모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학교의 지정학적 위치 예를 들면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죠. 그래서 준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소화할 이력이 될까
그러던 차에 총장님께서 전북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 저희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지원 사업에다가 총장님한테 부랴부랴 보고 드리고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요 돈을 6월에 받아서 유찰이 되고 9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만년 취업률 탈꼴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꼴찌를 면해보고자 발부동 치던 차에 해보게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순수하게 취업률 향상, 졸업 대상자, 그리고 취업 대상자 이미 졸업했지만 취업 대상군에 들어와 있는 졸업 취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고 방향으로 순수하게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1대1 상담 그리고 신청 상담, 서류, 취업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 매칭까지 시키는 구인 구직 매칭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 1일부터 지금 저희들이 취업률 공시는 12월 31일까지였지만 1월 31일까지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학교 내에 상주하면서 취업 대상자들만 상담해서 구인 구직 매칭을 시키는 순수하게 이렇게 매칭시키는 사업으로 위탁 운영을 해서 입찰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5개월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기초 상담하고 그다음에 심화 상담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업 발굴 매칭했는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수 사례로 발표를 낼까 말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도 주시고 좀 한번 더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더 해볼 만한 여진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들 이 프로그램에 9월 달부터 12월 말에 취업 매칭을 시키고 1월 말까지 사후 관리하는데 저희들 내부 결제하고 계획은 700명 모집이었습니다. 취업 대상자 700명. 9월 달에 저희들이 취업 대상자를 모집할 때 모수는 이미 약 한 700명만 취업이 된 상태였고 우리 학교 경남 구경상대 기준으로 2,400명이 미취업 상태였습니다. 4학년이 취업 대상자가 여기서 700명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데 이 700명 모집을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3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모집이 안 됐어요. 모집이 된 친구들은 뒤에 결과가 나오지만 모집이 된 친구들은 역량 심화 상담을 통해서 역량을 많이 끌어올렸고 취업자는 무려 57명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5개월 내에 57명이면 저희들 취업률 2%를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만년 꼴찌인데 지금 거점국립대 중상위권하고 저희들이 취업률 격차가 4,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학과장님들, 치창업 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학과의 지도 교수님, 그리고 꿈미래 개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여기 대해서 조금만 일찍이 관심을 가져가 주시고 많이 모집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실적보다는 충분히 상회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도출해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이 1대1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토탈 모집 인원이 32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자발적으로 정말 요 프로그램을 좋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친구들이 80명이었고 270여 명이 학과에서 3차례에 걸쳐서 구경남 가기대, 구경상대 전 학과를 다 통합해서 모집 인원이 2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70명 중에 90명은 특정 학과, 세개 학과, 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인재개발원 원장님 학과, 일찍이 알고 계셨던 총장님 학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주셨던 동문학과의 부총장님 학과, 요 세 개를 뺀 나머지 학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취업률은 인재개발에서 한 일이지 학과에서 관심만 바뀌었던 겁니다. 세 개 학과에서 모집 취업 대상자 모집이 80명이었는데 나머지 저희들 96개 학과 전공이라고 하는 나머지 학과에서 190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부서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하고 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업 발굴 매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인하고 구직을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저희들 기업에서 추천 서류라든지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업체에서도 기업처를 구직처를 많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로 구인처가 수도권 위주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가 상당수 공기업과 공무원에 붙어 있었다는 걸 요 업체에서 처음에 입찰 올 때 많이 간과했던 것 같다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사후에 받았는데 저희 대학 내에 취업 대상자 저희 학생들이 상당수 취업처를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나 여기에 두지 않고 저희들 수요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7명은 우리 대학 입학 전년도 3개년 수요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7명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원한다는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금 저희들이 기업처를 추천을 가지고 오고 매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게 유실이 되는 이런 어떤 아픔도 지금 저희들 겪고 나서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어떤 공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공기업 가는 친구들이 저희들이 핵심 도시가 들어오고 올해부터 울산 경남 핵심 도시가 통합이 되는 사태에서 보면 갈 수는 있는 건 먹지 못하겠지만 그걸 더더욱 더 가기 잘 가고 많은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이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강소기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거 디딤돌로서 한번 경험해보면 공기업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저희들이 컨셉으로 한번 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볼까 하는 사례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저희들 공기업 합격자들 중에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한 60~70% 돼요. 근데 실제로 취업 대상자들이 합격한 졸업하고 나마자 바로 취업하는 합격생들은 채 20명이 안 됩니다. 채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졸업하고 3년 내지 7년 이내에 졸업자입니다. 공기업에 많이 합격을 하지만 저희들 대학에 물론 그분들이 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뭐 멀리 봐서는 우리 학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체적인 인력 풀에 속하긴 하겠죠. 근데 취업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그 친구들을 또 우리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에서 이미 유사한 일들을 직무체험이나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던 졸업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본다면 저희들을 올해도 그런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328명이었고요. 총 상담 건수는 2,364건. 동일인이
많게는 5회, 적게는 1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러 기업들을 서치를 하고 다시 오고 면접을 보고 입사 지원서를 넣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케어를 했던 거고 12월 31일자로 이 사업을 인해 가지고 29명은 저희들 취업 통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2월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연도가 12월 31일 이후에 돼서 도합 57명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12월 31일은 취업 통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도합 57명이 취업자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7.2에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로 설정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빨리 조기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을 내방해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 돼도 아직 자기 진로 설정이나 진로 탐색이 안 된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입사 지원으로 계속 트라이해보는 친구였던 친구들이 367명, 367건으로 했고 면접은 저희들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입찰업종 선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부터 해가지고 면접 컨설팅을 줄곧 도와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쳤는데 사실 요만한 아웃풋을 내기까지 저희들 학교 재정의 여력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에게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외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자체 내로 대학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받아오지만은 이런 어떤 학교에 대한 지표 관리를 위해서 직접적인 돈을 지출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재정 지원 사업단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걸 한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재정 지원 사업으로 다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전해 볼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취업률 지표가 3주기 평가, 대학 기관 인정 평가 여러 평가에 큰 포지션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매진해 갖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전략으로 진로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서 괄목한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3년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항공기계, 생명과학, 나노 신소재 분야를 비롯해 16개 특성화 사업단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중에 기초생명과학 혁신 선도 인재 양성 사업단의 김광동 단장님께서 특성화를 통한 생명과학 혁신 인재 양성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광동 단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생명과학 혁신선도 인재 양성사업단 생명과학부 김광동입니다. 먼저 3년 동안 지원해 주신 관련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생명과학부 사업단은 크라운 생명과학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 비전을 설정하였고요. 그 전문 인력 양성이나 실무형 리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 혁신, 자율 특화, 교육 품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추진 영역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 혁신 분야는 사실은 이제 대학 측에서 주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면이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자율 특화 이 비교과는 저희 특성화에 맞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 교육 혁신과 자율 특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특성화 브랜드로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크라운은 이 5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의 영문의 이니셜을 따보니까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학부에서 잘 교육을 하면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의미하는 최고의 어떤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생명과학부는
우수한 교수진이라든지 연구력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의 어떤 특성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3년간의 이 지원을 통해서 이 특성화 기반이 훨씬 더 견고하게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혁신은 사실은 이제 대학 측에서 주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전략을 통해서 교육 관리 체계라든지 학사제도 개선이라든지 학생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교수자와 학생 간의 그 선순환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율 순환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희들 나름대로 학부 내에 교수 역량 진단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 도입된 교수법에 대한 교과목, PBR 교과목, 집중이수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맷을 만들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교육 역량 달성도를 점검하고 학생들에 의한 그 개선 요구 사항 및 기타 의견을 수렴해서 교수자와 학부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교수자들은 다음 학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계획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뭐 교육혁신 분야는 대학본부 측에서 이제 학사제도 개선 및 유연화 제도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개척학기제 같은 주도적 그 교과목인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습 위주의 어떤 전공 과목에 대한 강화라든지 전공 관련된 집중 이수제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교수법, 물론 이제 뭐 브랜디드 러닝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희석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PBL 교과목이라든지 아까 말씀 집중 이수제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교육혁신 격과 운영 실적을 새로운 교수법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학생주도 교과목으로는 이제 개척학기제가 있고요. 저희는 실험 실습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원이 한정되어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조별 수업, 조별 실험 실습 위주였는데 지금은 개인별 실험 실습 위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저제나 환경들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몰입형 교과목으로는 이제 집중 이수제가 있고요. 4학년에 2개 교과목을 집중 이수제로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으로 3개 교과목을 기존 교과목의 성격을 바꾸거나 새로 개설을 해서 3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참여 교과목으로는 이제 블렌디드 교과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PBL 교과목이 있습니다. 원래 PBL 교과목은 이제 3개의 교과목을 개발해 놨는데 한 교과목이 계속 폐강이 돼서 이제 2개 교과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교수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환경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PBL 전용 강의실하고 빅데이터 강의실, 학생 실험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집중 이수제 전용 강의실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성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딱 고정되어져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자율특화 전략에서 이제 나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 대학원 진학 활성화와 대학원 연계, 연구 중심 활성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활성화를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학부 대학원 전환 프로그램 등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2학년 여름 방학 때 실험실에 직접 참여를 해서 연구 분위기를 좀 익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겨울 방학을 통해서 직접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매칭을 통해서 연구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부 대학원 전환 프로그램은 저희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저희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각각 연차별로 보면 연차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학부 대학원 전환 프로그램은 3차년도에 18명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체 진로율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재유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대학의 연구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원생이 기본인데 대학원생의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구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 2학년들한테는 이런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요. 로드맵에 따른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어떠한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실적으로는 이 학술제를 제시를 계속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생명과학부 학술제를 합니다. 이 학술제는 저희 생명과학부에서 실행하는 교과 비교과의 추수 프로그램으로서요. 예를 들어 개척학기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은 개척학기제 내용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교과로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전부 다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그 포스터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시상도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했는데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이 추수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로 보면 열심히 농사 진 거를 얼마만큼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향상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이 학술제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유망 사업인 생명과학 바이오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고를 아껴주지 않은 김강동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박물관부터 특성화 사업단까지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셨고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장이나 온라인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질의응답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 마련된 의자에 발표자 분들께서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발표자분들 먼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금 앞서 1부에서는 이제 네 팀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급한 본부의 일로 인해서 참여하고 계시지 않고요. 세 분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발표 사례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질의응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지를 하나 드리면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온라인에서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 그리고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파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생지원사업실의 실장 한경숙입니다. 박물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국가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많이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쪽에 더 추가할 사항들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이 역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세계유산 부분은 사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적 이름이 합천 옥정 고분군인데요. 이것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7개의 고분군을 연합유산으로 해서 등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유산 등재는 아마 이러한 좀 큰 바운더리 속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한다면 국가 보물 지정이라든지 또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도 등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재로서 이제 등록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물 10점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중 일부는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가셔도 경상국립대학교 유물들이 있습니다. 가서 관람하실 때 국립박물관 가서 자세히 보시면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938년도 건물 그 자체 그를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좀 박물관 문화유산을 좀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박물관의 어떤 이러한 그 자산들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저희 역시 인재 양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재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은 대학에서 사실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대학이 그 교육 부분이 좀 약한 것이 가장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력을 어디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것이 학교에서 좀 지금 현재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이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합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러한 분야의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시면 저희 박물관은 그것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서 학생들 또 교수님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쳐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박물관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에서 저는 지금 질의응답이 없는 상황이 한 건 있나요? 네, 지금 소속하고 이름이 지금 제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일단 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사회자인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단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지금 경상대학교가 진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진주에 거주하면서 재학하는 학생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40%, 35% 이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방학을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한 달 기숙사비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재정적인 지원이 일단은 처음에 참여할 때는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연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 또는 학생들이 그 실험실에서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원이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학생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몇 가지 저 학교 쪽에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이제 특성화 사업단들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대내적으로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교수법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저도 교수지만 교수님들이 그런 새로운 교수법을 쉽게 받아들일 그런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 사업단이 유치가 되면서 그래도 PBL이라든지 집중이수제, 뭐 플립드 러닝, 브랜디드 러닝 이런 교과목들이 사실은 개설이 돼서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행정적인 어떠한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춤형으로 좀 따라오고 있나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PBR 교과목을 저희들이 세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PBR 교과목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교과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대부분 난이도에 따라서 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폐강 기준 미달돼서 계속 폐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교과목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그 PBR 교과목을 꼭 수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서 그런 특정 목적이나 또는 그런 새로운 교수법 교과목에 대해서는 폐강 기준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공실관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 부분 우리가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가 이제 통합을 해서 경상국립대로 올 작년에 이제 원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차년도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공용 장비 부분이 우리가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좀 기반하고 지역에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를 잘 듣기는 했는데 향후 그림이 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올해 좀 더 좀 구체적인 플랜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21년도인가요? 내년 올해. 일단은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 구 경남 가기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을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공시관이 운영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홈페이지에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통합을 해서 장비를 같이 뭔가 지역 간 나눠서 이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만약에 이제 지역 간 공룡 장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올해도 했는데 이제 장비 교육입니다. 장비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지역의 내에 있는 연구원 분들이나 아니면 교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특히 많아요. 많아서 그 장비들을 다양한 이제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홍보도 안 되고 많이 이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장비 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지역사회와 장비를 나눠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지금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공동실험 실습관의 장비교육 동영상 관련된 이러닝 교육 관련된 질문입니다. 좀 질문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 이러닝은 경상국립대 내에 있는 장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교류되고 있는 타대학의 장비에 대한 그런 교육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러닝은 경상국립대 소속만 수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타대학도 수강이 가능한 건지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후에 대학을 좀 확장해서
좀 갈 예정인지 거기까지 준비를 좀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축하는 동영상 1러닝 플랫폼은 공동 실험 실습관에서 이제 구축된 공용 장비를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탑재를 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사용자들과 이제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제 했고요. 타 대학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모집을 합니다. 교육에 따라서 모집이 되고 모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강을 가능하게끔 한 거라서 만약에 모두에게는 공개는 안 되고 이제 교육을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이제 경상대 말고 타 대학의 장비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이 실행되는지 혹시 추후에 또 확대될 뭐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일단은 장비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는데 보통 사실 영상을 공개하기에는 저작권 문제등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 실험 실습관의 선생님들이 한해서 실습 교육을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타 대학에 있는 장비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동 실험 실습관에 구축된 장비부터 시범적으로 실습 교육을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결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러닝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럼 수강 신청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 신청만 한다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 근데 되겠네요. 교육 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교내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내 연구원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온라인 참여해서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 지금 이름과 성명을 남겨주시지 않아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채팅창에 메일 주소하고 소속 성명 지금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커피 쿠폰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순서인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마치고 오후 1시에 2부 순서인 경남지역대학 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